공인중개사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라는 책을 펴낸 공인중개사 김종은입니다. 단결!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보충 자료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적에 메일로 보내드려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참고가 되게끔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책을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10번만 읽으신다면은 성공의 길로 가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 한번 열어보시죠. 제 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은 자, 꿈은 꿈꾸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보내오며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같이 탐구하면서 제가 학습 목표를 제가 정해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탐구를 하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은 손님 고객의 심리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남녀노소, 가진 자, 덜 가진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천태만상의 직업군을 가진 손님 고객과 상담을 해서 계약을 이루어내고 또 고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브리핑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계약 성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계약을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중재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해서 완결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계약으로 이뤄내고 창조적인 고객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책 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열면은 자, 중개업 사무소를 창업을 해야 됩니다. 네, 창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 이렇게 사무소를 창업을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성공률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전부가 경쟁자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 자, 뜻은 아시겠죠? 제각기 살아갈 방도를 찾아서 연구하고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은 성공한 공인중개의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 성공률로 갈 수 있다. 저는 제가 30년을 넘게 중개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컨셉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을 주고 우리는 손님 고객에게 정을 주고 그 마음을 담았어.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는다면은 내 물건이 되고 내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서 페이퍼에서 컨설팅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층 더 손님 고객의 마음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고객 관리를 해야지만 성공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중재역을 잘해야지만
공인중개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보면요. 자, 15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계약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많이 해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6번째 줄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 자, 고객인, 매도,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과는 각기 이익을 반해야 성공의 길로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하자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완벽하게 작성을 하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는 줄을 끄시고요.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고 고객과 손님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차선책이 안 되면은 최선책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차선책이 안 되면은 최선책이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풀어서 완결을 시켜야 됩니다. 즉 중도금, 잔금이 이행 안 된다면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완벽하게 특약하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17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 성공으로 갈 수 있다면 자가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성공한 공인중개사의 자가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가 사무실 갖자 이런 내용으로 좀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제 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우리는 자가 사무실을 가질 뿐 아니라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자,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본인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이제 사무소를 창업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원,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원이란 자,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 즉 경력자를 채용해서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일을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장이라는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과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심부름, 자, 문서 발송, 문서 열람, 손님 안내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자, 보조원이나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많이 했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은 보조원의 중개업 업무를 하는 동안 행한 행위는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중개업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화면을 보시면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대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표로 표기를 명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물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페이지를 한번 넘어갑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자. 왜? 사람은 만나기는 쉬운데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 시에는 고용계약서를 쓰고 영업을 한다면은 어느 계기에 가서 서로 헤어지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는 없습니다만은 고용계약서를 저는 작성하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자, 고용계약서가 나오네요. 여기에 우리 책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고용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고용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근무자의 계약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아래와 같이 맹기하고 이행하기로 합니다. 저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서로 이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그 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갑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자, 즉 근무자죠. 근무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은 자, 사용인이죠. 고용인이죠. 고용인은 어리라고 칭하고요. 근무기간, 두 번째 조항에는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한다. 즉 저는 1년 단위로 근무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각각 어른 6개월 단위로 6개월이 지났을 적에 서로 협의해서 자, 갑은 즉 사용인은 을과 같이 일을 할 적에 도저히 마음이 안 맞다.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 할 경우는 자, 어떻게 권고사직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또 을도 역시 마찬가지나 6개월 정도 해보고 이 기업 공인중개사 각각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면 을도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왜 이렇게 넣느냐 하면은 6개월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자, 고용보험 자, 다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사용자 보험으로요.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6개월 후에는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이분은 6개월 이후에 자, 고용보험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즉 고용보험을 다 먹을 수 있고 다시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을은 퇴직 후에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사무소에 조금 더 조건이 좋다든지 또는 자기가 창업을 할 경우가 있어도 바로 옆에 차립니다. 그래서 옆에 차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고용인이 만약에 근무를 이제 그만두고 마친다면은 본 사무소로부터 몇 킬로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라고 저는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업 사무소를 여러 곳 이제 알선을 하는데 대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km 정도. 3km 정도면은 그 사무소에서 딴 단지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단지에 창업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거리를 서로 맹시를 한다면은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겠죠. 이것을 제가 맹시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자,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그 다음에 휴일은 언제 쉰다. 이런 맹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용했을 적에 급료를 준다면 얼마로 정하고 그 다음에 능력급으로 본인이 계약을 한다면 능력급으로 몇 프로를 준다. 20%를 준다. 25%를 준다. 또는 자, 유능한 소속 공인사는 몇 년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50%를 준다든지 이런 맹시를 하고 이제 근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만약에 다섯 번째 다시 부연 추가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자, 중개 보수 반환의 문제가 생길까요? 그럴 때는 동일 비율로 반환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도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 친지나 지인을 자, 손님으로 모셔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보너스 형태로 50% 중개보수 50%를 지급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저는 가능하면 고용인에게 고용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저는 들어놓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위사항과 문제점을 서로 상호 협의해서 근무하기를 한다. 이런 고용계약서를 쓰고 서명 날인을 받아 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서로 웃는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공인중개사님은 고용계약서 쓰기를 저는 권유를 합니다. 자, 22페이지 넘어갑니다. 22페이지에는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본을 가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같이 동업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적에도 내 자격증을 걸고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책임은 오로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계약서를 쓰고 한다면은 서로가 만족한 영업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본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공동운영자의 계약으로 쌍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도 이상 신의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아래같이 맹기를 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공인사 무슨 공인사 사무소 대표는 오로지 갑이 기업공인중개사 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은 을입니다. 그래서 갑은 기업공인중개사, 을은 또는 그 이사 또는 실장 이런 식으로 직책을 부여합니다. 대표로 부여하면은 앞번에 거론한 것처럼 벌가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을은 서로 신의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단위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서로 합의해서 정합니다. 세 번째, 이 역시 마찬가지나 각각 을은 6개월 정도 같이 해보고 서로 마음이 서로 틀린다면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을은 6개월 경과 후에 또 을은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맞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1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새로운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일체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을의 사무소. 을은 그 사무소의 임대료 등 모든 것은 자본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은 몇 대 몇 비율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맹시를 하고 필요경비를 제어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맹시를 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나 그만둘 적에는 그 사무소에 대한 비밀 의무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몇 킬로 이내에 떨어져서 동일 업종, 동일 영업을 한다는 맹시를 한다면은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겠죠. 저는 대개 3개월로 정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무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다음에 또한 만약에 중개보수에 반환 문제가 생긴다면은 같은 비율로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또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갑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만두고 나면은 부가세는 근무할 적에 내면 되겠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이듬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직이나 일반 주거직에서 중개보수의 단위가 합계가 월 매출이 얼마 안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토지나 공장, 물류창고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하신다면은 중개보수가 많고 컨설팅 비용도 받게 됩니다. 그럴 적에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은 종합소득세는 그 기업공인중개사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공인중개사가 많은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을을 만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떠난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개보수를 받을 적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중개보수의 10% 정도는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항을 넣고 서로 영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각각 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이 되어 있고 공제증서가 되어 있더라도 각자 이 사무소에 1억 원의 보증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보증보험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명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서로가 웃으면서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고 각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고용계약서와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를 저는 적극 검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중개업은 손님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줘야 계약은 된다. 즉 우리 24페이지에 보시면은 대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으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쁨과 감동을 줘야 저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쁨과 감동 주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항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면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나요? 우리는 남녀노소 가진 자, 덜 가진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가진 자, 덜 가진 자를 제가 거론을 하면서 믿음 플러스 신뢰 플러스 알파 기쁨과 감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계약은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5페이지, 26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창업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창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자, 내가 창업계획을 세운다면은 무조건 어떤 목표 없이 창업을 한다면은 이루어짐이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좀 창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창업했던 목표를 세운 내용을 한번 같이 거론해보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성공 창업 계획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념이라는 말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김종원은 본 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본인이 지지고 있는 저는 부지런하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정확성을 장점으로 발휘해서 부동산 중개업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고 또 저는 연구를 합니다. 또 발표도 하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컨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나만의 컨셉으로 자 무장을 하고 실행에 옮겨서 최고의 공인중개사 전문가로 저는 탄생하겠다. 되겠다. 이런 이념, 다짐을 하고 저는 중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정한 게 3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계획서를 세운다면은 여러분이 마음가짐부터 벌써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책 2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를 물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저는 아파트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오피스텔 지역, 이거는 수익성 부동산이 있는 것이죠. 토지, 공장, 물류창고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을 아니라면은 또는 중개법인, 경매법인 등에서 취업을 해서 또 경력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과연 어디에 창업을 할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책의 29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사무소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자, 어느 지인 또는 동료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다면 저는 10곳을 다니라고 합니다. 왜? 10곳을 다녀보면은 저는 그곳 사무소 보증금이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권리금이 얼마고 고용인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물건을 거래할 것이며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곳만 다닌다면은 내 갈 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전국에 한 600여 곳 사무소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소에 가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10곳을 다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9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사무소 창업을 하는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및 월차임 29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권리금 조달, 자 사무직기 보강 및 광고비 조달, 운영비 조달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권유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무소를 창업한다면은 자본금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무 교육을 하면서요. 뭐 교수님은 좋은 자리, 무조건 좋은 자리, 권리금을 많이 주고 이런 자리를 선호합니다. 이런 자리를 또 권유를 하죠.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 좋은 자리, 목 좋은 자리는 이미 터줏 대감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공인중개사는 꼭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2순위, 3순위 범위를 벗어나서 창업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즉 권리금이 적은 자리를 말이죠. 보증금도 적고 거기서 1년만 나만의 컨셉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내 갈 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자리를 선택을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좋은 자리를 하겠다면은 자본이 많이 드니까 그럴 적에는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라고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 운영할 적에는 앞에 같이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다면은 보증금도 절반, 그다음에 권리금도 절반, 운영 피로경비도 절반, 또 수익이 난다면 수익도 절반으로 서로 배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한다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무소에 선배님이 계시거나 지인 사무소가 있다면은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합동사무소 형태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보증금 등은 절반을 부담하고 피로경비도 절반을 부담하고 단 권리금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언제까지 정하고 서로 영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이미 기존 사무소에는 그 경력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 분배는 6대4로 한다든지 경력자를 우대해 줘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서 후임 공인중개사가 아는 지인 공인중개사 4년 경력자 사무실에 이제 합동사무소를 하는데 제가 6대4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년차 근무를 하면서 자 후임자가 이제 능력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대5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적에는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배려라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배려심을 발휘한다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창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요. 자, 책 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사무소 직원 채용 고용계약 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계약서 쓰고 하시라. 소속공인자 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전문 분야 교육도 좀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원 채용, 그 다음에 소속공인자 채용,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운영도 계약서를 썼다면은 전문 교육을 좀 참석하는 게 좋겠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원, 또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독학도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 정작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
180도 이론과 학문은 다릅니다. 현장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장주의 중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교육 30시간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도 받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자, 전문교육은 우리 랜더프로도 있습니다만 각 교육기관에서 있을 거예요. 자, 선배님들의 앞서간 중개기법을 같이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런 분야에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수입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단순하게 중개업, 가는 손님, 오는 손님만 받아서 중개업하기는 시기는 이래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습니다. 창업을 했으면 수익이 이제 동반될 것이에요. 창업을 해서 3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제가 세웁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면은 3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 9개월이면은 4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내 수익이. 그 다음에 1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은 저는 공인중개사는 얼마 정도? 1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 연봉 6천만 원은 드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했으니까요. 6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순이익금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중개로는 힘드니까 그래서 틈새 시행을 공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분양권 등. 그 다음에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저는 권유를 합니다. 후반에 가서 컨설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테크로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영업한다면은 그래도 자기 할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보면은 자가 사무실 갖기를 앞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가 사무실 갖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가 사무실을 간대. 이건 제가 근무하는 사무소네요. 여기는 우리 딸도 있고요. 지금은 임대차를 놨습니다만은 3년 이내 하겠다. 또는 4년 이내 하겠다. 5년 이내 내 자가 사무소를 갖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시라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든지 또는 건매물에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또는 융자를 좀 첨부하더라도 내 자가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모 지역에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약 한 900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7%, 79, 63, 63개 정도 사무소가 자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 시킨 대로 해서 자가 사무실 가진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사무실 가짜 운동을 제가 벌이는 겁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중반에 있네요. 나만의 재테크를 그랬어요. 나도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2년 이내에 얼마를 모으겠다. 3년에 내가 얼마를 달성하겠다. 4년에는 얼마, 5년 이내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영업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10in10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회원일 거예요. 저도 그 회원입니다. 10in10.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10년에 10억 벌기예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5년에 10억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영업을 한다면은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기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을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을 했으면은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자가 저수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업을 해서 1, 2년 하다 보면은 자충우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하면은 영업에 어느 정도 몰두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 전문가로 수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년, 5년 되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년 되면은 자산관리사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나서 상담했던 상담 일지, 그 다음에 상담 일지, 접수대장,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을 모두 모아서 한 5년, 10년 후에는 내 자가 책도 하나 집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가책을 써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배움의 틀을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책을 보아왔고 또 책을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이군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재테크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은 신묘이다. 이 책은 3년 전에 썼네요. 그래서 이 책에 담았고요. 또 부동산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하나 집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목표를 세운다면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 뱃속에는 공인중개사 사리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내 사무소를 사랑하고 공인중개사를 사랑하고 손님 고객이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내 갈 길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갈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종호는 부동산 중개업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 깊이 새겨서 이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최고의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제가 표현했네요. 중반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영업을 한다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33페이지에 한번 넘어갈까요? 중반에 보시면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자,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서명날을 하고 도장만 찍으려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을 것이고요. 왜?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자담보 책임이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이 이 하자담보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를 중개한 우리 기업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고 특약사항을 잘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합의된 사항을 말입니다. 내 일방적인 생각으로 중개를 하면은 꼭 하자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교육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했다면은 부동산 중개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항상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의 33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원 계속 발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이 배출됐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전국에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소유권은 변경됩니다. 이런 이러한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한다면은 기회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전문 직종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의사도 사라지고요. 전부
자, AI, 인공지능이 다 해내는 거죠. 자, 커피 판매점도 한 명만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 없답니다. 왜? AI 인공지능으로 설치를 다 해서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없어질 직종이 아닌 직종에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자, 부동산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그 물건을 직접 봐야 됩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으로 화면으로 다 촬영해서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직접 화면으로 본 거하고 현장에 본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 왜? 물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고 크로징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다는 거죠. 영업하고 있는 사무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자, 치열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남북 교류가 되면 통일이 된다면은 북한에도 우리 북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북한에도 앞으로 아파트 시대가 오고요. 통일이 되면은 그다음에 현재는 북한에는 소개업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자,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인구가 약 5,3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2,500만 명이 되고요. 그 북한 인구도 우리 수준과 같이 의식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항상 움직인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3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요. 35페이지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부동산 중개업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습니다.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거에 5, 6년 전에 제가 일본 연구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한 5년 정도 우리 부동산 중개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5년 정도 뒤에 처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 마카오도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우리는 좀 일본 모델을 따서 좀 선진화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물건 접수하는 방법부터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후편에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또 눈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랜드풀에서 자 베트남의 투자 부분에 또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저는 연해주 옛날에 1300년 전에 발해국이죠. 과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발해국이었다가 고구려로 바뀌었죠. 제가 연해주. 자, 연해주를 가보니까 연해주가 러시아 연방이죠. 거기에 연해주 개발청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연해주 땅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고구려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보니까 연해주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약 남한의 대한민국 남한의 2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800만 분이 안 돼요.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교류가 된다면은 카라스키노라는 걸 가봤는데 거기서는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인접한 곳이에요. 우리 철도가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바로 그 철도를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중국에서 고속도로 관광객이 오고 관광버스가 북한에서 가고 러시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와서 머무어서 장투장에 장거리 버스장인데 거기 다 러시아 버스를 갈아타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갈아타고 러시아는 또 거기 와서 중국으로 갈아타고 이런 지역입니다.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본을 불러들이고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우리 모 회장님은 거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설하려고 러시아 개발청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가보고선 야, 우리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구나.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곳에 로데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 그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곳이 없어요. 먹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로데오 거리를 한 200m 정도, 100m 정도 딱 만들어서 그곳에 커피점도 또는 화장품 가게도, 그다음에 옷 가게도, 또 막국수 집도 이렇게 딱 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림 그리는 청소년들 데려다 고려풍으로 고려인촌처럼 우리가 대한민국풍으로 페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 로데오 거리를 한번 구상해보고 지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공인사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할 기회도 있으니 이렇게 공인중개사 전문가로 탄생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길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화랑이다가 또 부동산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좀 이렇게 처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도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신규 이제 아파트 신규 분양 쪽으로 한번 염두를 두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단독 주택, 상가주택이 금값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잘 팔리지 않았는데 10년 전부터 수익성 부동산으로 개발 전환되면서 이게 값이 많이 뛰었죠.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좀 파고들어서 전문가로서 중개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전국을 누빕니다. 전국에 있는 11개의 신도시, 핵심도시, 기업도시, 테크노밸리 이런 곳을 다닙니다. 여러분도 그 지역에 이런 물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은 자,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3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범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38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 전문가 공인중개사를 한번 찾아서 나름대로 그 성공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업은 계속 발전하니까 우리 인구가 이만치 된답니다. 그래서 나만의 재테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거론하기로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거론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이면은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부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이만치 됩니다. 5,173만 명. 그 중에 약 2%, 100만 명이 자, 순자산, 1개인의 순자산입니다. 100만 불. 우리나라 돈 한 11억 원 될 거예요. 그래서 부채, 보증금, 융자금을 제한 순자산을 말합니다. 1인 10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1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1개인이 10억 원 정도 단위의 재산을 가졌다면 여기에 흰점으로 찍힙니다. 세계의 인구 중에서 흰점으로 찍힌 부분이 많은 것이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국도 일부 있고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해서 10억 원 벌자.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자. 10억 원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5,100. 그 중에 100만 명 추산을 합니다. 100만 명이 1개인 재산. 그러니까 순자산을 말하는 거죠. 부채, 보증금 이런 거 다 빼고 1개인 자산이 10억이 넘는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여기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까지 창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책에 적혀 있네요. 자, 93페이지. 성공의 열쇠는 목숨을 거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까만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자기 직장을 목숨과 같이, 자기 사무소를 목숨과 같이 영업을 한다면은
여러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긴 세 사람만 만나면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